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 차장, 그동안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또 대선 전에도 공약으로 이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권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밝혔는데 왜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입으로 사면 얘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세월호 국면을 지나고 또 올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이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어떤 큰 차원에서의 어떤 사면이 필요하다, 특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딱 한 번 2014년 1월에 그 설 명절 특사 그때는 사실 서민 생계형 범죄자에 한해서만 국한해서만 이제 했었는데 오늘 저 얘기를 하면서 그 특사 얘기를 꺼내면서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대통합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국가 발전이라는 것은 혹시 경제인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국민 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인도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생계형 범죄자만 사면을 한다면 저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한번 여론의 이제 반응도 좀 보고 그래서 한번 던져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남희 차장. 네. 지금 이제 이분들 상당히 그동안 이제 죗값을 치르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대감이 커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사 사면 될 수 있는 요건을 채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재벌 총수 중에서 최장기 복역 기록을 세우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1순위로 꼽힙니다. 지금 징역 4년 지금 복역해야 되는데 2년 6개월 정도 지금 복역을 해서 형기가 40%가 남았고요. 보통 가석방을 하려면 복역 기간의 3분의 1 정도를 채우면 되는데 그거의 요건은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 1순위로 꼽히고요. SK의 경우는 형제 일가가 다 구속이 돼서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최재원 SK 부회장 또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구본상 전 LI 넥선 부회장 등도 지금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상원 변호사님, 이재원 CJ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면 대상은 아닌 거죠? 안 되죠. 그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고를 취하하면 됩니다. 물론 검찰도 지금 상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재원 회장 측만 상고를 했기 때문에 상고를 취하면 일단 형기를 얼마 살았든 간에 그 사면은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남희 차장. 네. 지금 재계에서는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그동안 이 총수들 사면 좀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전경련에서 여러 차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지난 9일에 그 대기업 사장단 30명이 성명을 택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특사를 실질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일에 이뤄진 일인데 거의 뭐 나흘 만에 박 대통령이 특사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일단은 정경련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줄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사면이라는 어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기업인들에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박 대통령도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그 국민 여론을 한번 떠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체 총수가 만약에 계속 복역 중이면은 기업 운영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박용만 대한상이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 IT 산업이나 첨단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수 회장이 좀 풀려난다면 좀 더 의사 결정이 빨라지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면 논의 앞으로 이제 논의가 이제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으니까 논의가 이제 굴러갈 텐데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칼럼 하나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논설 실장인 김순덕 실장의 칼럼인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개혁은 일종의 배신이다. 개혁이 배신이다. 자, 이게 어떤 논리인지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논설위원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실장입니까? 가장 그 실에서 높으신 분이 쓴 칼럼이네요. 예. 네. 어떤 요지의 칼럼인지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오늘 반응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논리입니까? 그 중에 핵심을 보면 저기 지금 아까 굵은 글씨로 돼 있던 것 중에 개혁은 현상 유지에 대한 배신이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많은 개혁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모든 것을 어떤 과거와 달라진 관점에서 보면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리더가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바꾸려는 어떤 진실을 예. 알리는 행위를 배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진다. 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6.25 국무회의 폭탄 발언에서 한 정치인들을 하나의 모든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배신으로 여기는 듯한 자세는 굉장히 개혁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어떤 위험성을 좀 경고하는 그런 요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6월 25일 날 당선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본인이 다녔는데 돌아온 게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 남았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네. 이렇게 사적 감정을 공적 복수로 풀겠다는 데는 네.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김순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네. 홀로 배신감에 떠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는 않다. 과거사에 사로잡혀 누구도 어떤 말도 못하게 하는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불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배신, 정치적으로 배신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볼 것 같은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이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잘 대통령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날 지적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어떤 위임을 배신하는 것. 예.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이리저리 발목 잡고 어떤 이런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국민에 배신이죠, 대한 그거는. 배신이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내가 당신들을 뽑아주는데 이렇게 가서 지원 유세하고 했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약간 다소간의 국정의 책임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다소 혼돈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뭔가 좀 위험하고 예.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충성을 강요하는 듯해서 보기에 불편했다. 네. 이러한 어떤 요지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칼럼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청자 의견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배신은 당한 사람과 한 사람 양측의 의미가 상반되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박성원 의원님,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맞나요? 의원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야합을 위해서 했던 것들, 그건 배신이 맞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민의 뜻과 다르게 국회를 어떤 반신불수로 만들고 또 어떤 잘못된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본인이 당선에 기회해줬다라는 의원이 예. 자신의 뜻과 다르게 어떤 정책을 편다, 정견을 편다, 이거를 배신이라고 하면 그 모든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예. 그것은 전근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당하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가 됐던 칼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